원주 규례 사랑의 집 사건의 피해자 장성희 씨의 장례식이 사망 12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고 장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이들이 눈물로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부산판 도가니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성추행 관련자들에 대해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가운데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재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부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사전에 막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원주 규례 사랑의 집 사건 피해자 고 장성희 씨가 냉동고에 안치된 지 12년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땅에 절대로 원주 규례 사랑의 집과 같은 사건은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서 방임과 학대 속에 억울하게 사망한 원주 규례 사랑의 집 사건 피해자 고 장성희 씨가 원주의료원 냉동고에 안치된 지 12년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욕창 등으로 투병하다 2002년 11월 사망한 고 장성희 씨. 그러나 법률상 아버지이자 사건 가해자인 장모 씨는 의료 과실을 운운하며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고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장 씨가 학대와 방임, 폭행 등으로 1심 재판에 이어 지난 8일 2심에서까지 실형 확정 판결을 선고받자 병원 측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법률상 오빠에게 시신을 인도하기로 결정해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3일 진행된 추모제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해 12년 만에 차가운 냉동고에서 나와 영면에 든 고 장성희 씨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장애인은 누군가에게 맡겨져야 하는지. 인간의 존엄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행동할 것입니다. 고 장성희 이제 편히 잠드소서. 이날 자리에 모인 추모객들은 장애를 이유로 이용당하고 학대당해야 했던 고인을 애도하며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교육부의 특별 감사까지 받았던 부산 맹학교 성추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산시 교육청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 해임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맹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 관계자들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 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열고 5명에 대한 중징계와 4명에 대한 경징계, 3명에 대한 불문 경고 등의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교사는 해임으로 징계가 마무리됐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던 해당 학교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 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 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는 부산시 교육청이 제19 감싸기로 일관하며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날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성추행은 선생들 현장에서 우리 애들한테 함부로 대했던 걸 조금 더 지저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성추행의 교사는 꼭 교사 자격증 회수를 통해서 다시는 학교 현장에 설 수 없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시 교육청의 징계 의결 결과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가해 교사 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만약 부산시 교육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 동결 등 행정과 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시각장애인들이 수능 편의 제공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단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지난 22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수능 편의 제공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 학생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2014년도 수능을 응시한 시각장애인이 참석해 점자만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큰 불편함이 따른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걸 테이프에 어떤 북마크와 같은 기능도 없고 그래서 책갈피 같은 기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앞뒤로 되감았다가 다시 앞뒤로 빨리 감았다가 하면서 찾아야 하고 일일이 그게 아니더라도 손으로 기능을 더듬어서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 낭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날 장애계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점자정보 단말기 사용은 6점 전발을 이용한 물리적 키보드로 이루어져 한글, 영어, 수학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있어 수능 시험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인권 변호사의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보조기기를 부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장애인에게 평등권,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게끔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게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 학생들이 시험에서 보조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수능시험에 보조기기를 허용하는 등 모두가 공정한 시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치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조성철 협회장은 사회복지사는 시대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선서와 함께 이들은 신년 인사회장을 찾은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세배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마련한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사회복지단체 기관장 등이 참석해 서로 격려하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조성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몸담아온 지난 6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사회복지사들은 시대적 사명을 갖고 말처럼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를 보내고 정부와 국민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하루에 한 명이 300명 이상을 만나는 국민 속의 지도자입니다. 약 50만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하루에 500만 명의 국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사회복지사들에게 칭찬을 주십시오. 월급 필요 없습니다. 칭찬과 명예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날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힘써온 유공자 감사패 전달, 신년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경력단절 여성도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장애 유족연금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 유족연금 수급권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제주도가 복지 전달 체계 개편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강성준 기자입니다. 기존의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도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복지 전달 체계 개편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추진단은 복지 전달 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단위 민간 협력 모델 개발 활성화,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의와 개선 지원 요청을 수행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는 복지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읍면동 지역의 행정중심인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 기관으로 개편하고 민간 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행정시와 읍면동 간 업무 조정과 인력 재편에 의한 복지 업무 기능을 보강하고 소규모 동지역을 통합해 복지 업무만을 수행하는 거점형 복지센터를 운영합니다. 또한 읍면의 경우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 설치 등의 방안을 구축합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강승준입니다. 여수의 한 병원에서 희망을 전달하는 사랑의 성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현장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설을 앞두고 여수의 한 의료법인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기 위한 사랑의 성금 품 전달식이 마련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17년째 이어온 이번 행사는 김승기 의료법인 좋은 사람들 이사장, 최규옥 복지TV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병원 임직원들과 재단 설립자 박순용 명예회장이 1억 원을 출연해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세대,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성금 및 성품을 전달하였습니다. 1984년 개원한 이 의료법인은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과 희망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환자에게는 희망을, 지역사회에는 의료복지의 꿈을 주는 의료법인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지영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2014년도 시정 운영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여수시가 올해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전체 예산의 33%를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며 전년 대비 420억 원의 복지 예산 증액으로 각종 복지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시민 중심의 여수형 복지 정책을 개발해 수혜자별 밀착형 복지를 추진하고 둘째 자녀부터 출산 장려금 상향 지급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지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시민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안전행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와 시비 등 총 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번 센터 개소는 그동안 각 기관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이던 교통, 재난, 방범 등 7개 상황실을 통합해 CCTV 1251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 포항의 영일만한 컨테이너 터미널의 누적 물동량이 4년 4개월 만에 50만 개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23일 포항 영일만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박승호 포항시장, 공평식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등 물류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물동량 확보 추진 상황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홍덕산업과 조선내와 삼원강제에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박 시장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함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포트세일을 통해 2014년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목표를 작년 대비 120% 증가한 17만 5천 개로 계획했다며 영일만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경북 성주구는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와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 재활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보건소에서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원예활동, 미술치료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라 방문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기구를 이용한 운동과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지역사회에 맞춘 재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류의 오랜 반려동물 말. 사람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될 만큼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 신화에까지 등장할 만큼 인간과 오랜 관계를 맺어왔죠. 특히나 올해는 행운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 해마다 띠동물 전시를 펼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올해에도 말띠해를 맞아 특별전을 마련했는데요. 저도 전시를 둘러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말은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을 태우는 거에서 벗어나 간절한 사람들의 염원을 싣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과 영혼을 태우는 존재로까지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의미가 깊은 말. 이번 행사에서는 사진, 민속자료를 비롯해 말과 관련된 63점의 자료가 소개되는데요. 이 전통적인 말 회화부터 근현대 시기에 만들어진 말타기 장난감까지 볼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네, 2014년 가보년 말대회를 맞이해서 말과 관련된 다양한 인식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양하게 조형화된 모습의 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밀한 교감을 통해 인간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동물은 지구상에서 말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회 보시면서 역동적인 말의 기운을 한가득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불통 할머니 오말순. 어느 날 그녀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몸이 몸매 되고 얼굴 되고 노래도 되던 20살 시절로 돌아간 건데요. 몸은 20살이지만 영혼은 할머니인 그녀는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찾는데 70대 할머니가 20살 꽃처녀 시절로 타임슬립한다는 독특한 설정의 영화 수상한 그녀. 영화의 핵심은 할머니의 영혼을 가진 20살 아가씨 오두리입니다. 어린 심은경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할머니의 방언과 그녀에게서 드러나는 엄마의 얼굴이 수상한 그녀의 웃음이자 눈물인데요. 심은경의 연기는 영화가 가진 무리수의 설정들까지 덮어버릴 만큼 크고 강력합니다. 몸집은 작지만 깡 하나로 충청도 일대를 주름잡은 일진 영숙. 영숙의 마음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준길만을 향하는데요. 그러나 준길은 소문난 카사노바. 그런데 설상가상 서울에서 공부하던 동네 부잣집 딸 소희가 전학 오면서 준길의 관심은 온통 청순 가련한 소희에게로 쏠리게 되는데 복고 로맨스 피 끓는 청춘. 과속 스캔들과 늑대 소년에서 애틋한 감성 연기로 인상을 남긴 박보영이 가냘픈 몸매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의외의 카타르시스를 자아냅니다. 나팔바지 펄럭이며 은근한 매력으로 여학생을 하나씩 쓰러뜨리는 준길역 이종석의 활약 또한 기대 이상인데요. 1982년 마지막 교복 세대의 복고 로맨스여서 어린 자녀와 부모가 함께 공감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은퇴 후 소일하며 여생을 보내는 노부부. 경제적으로 쪼들리지만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요. 장남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고 딸은 이혼 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키우고 대학을 졸업한 막내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부의 근심거리. 그런데 아내의 생일날 여느 때와 다르게 자식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독립영화 최초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초청된 작품. 평범한 가족의 일상과 그들에게 닥친 불행을 담담한 관찰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영화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가족들의 만찬 장면은 가족의 소중함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인상적인 순간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얼마 전 복지부 문영표 장관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올해 안에 중증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 장관의 이러한 행보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